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라온과 함께하는 최준호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노동상담소 시간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피 저는 법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진행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요. 오늘도 바쁜 와중에 또 여러분들의 질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준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요즘 또 잘 지내고 계신가요? 항상 답변이 같은 것 같은데요. 예, 잘 지내고 있는데 점점 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예. 네. 근데 얼굴을 볼 때마다 제가 진짜 늘 행복합니다. 네. 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위약금에 대한 좀 질문들이 좀 많이 올라와가지고 네, 변호사님이 조금 이렇게 간추려가지고 위약금 예정 금지와 거기에 따른 또 손해배상 예정 금지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질문해보고 이렇게 거기에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위약금 예정 금지란 말 자체를 사실은 좀 처음 들어봤는데 이렇게 질문들에 대해서는 좀 이런 내용들이 또 있더라고요. 예. 과연 이건 무엇인가요? 우리가 뭐 근로기준, 근로계약 관계를 떠나서 일반 사인과 사인 관계 속에서 사실 이제 계약을 할 때 일방이 만약에 뭐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이행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제 사실 위약금에 대해서 많이 거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얼마를 뭐 배상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약정을 하는데 근로계약 관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에서도 그렇게 이제 위약금에 대해서 이제 예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근로자가 언제까지 일하기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중간에 만약에 퇴사하기로 한다면 그때는 손해액과 상관없이 얼마를 근로자 사용자에게 지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손해배상에 대해서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즉 이제 뭐 손해가 얼마가 나거나 이거 상관없이 근로자가 어떤 행위를 하기만 하면 사용자에게 얼마를 줘야 된다. 이런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위약금 예정이라고 하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런 위약금 예정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예에서 봤을 때 만약에 중간에 근로자가 퇴사를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위약금 때문에 퇴사를 못한다면 결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하는 결과가 발생을 하겠죠. 우리가 대한민국이고 우리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그 위약금 예정 그 계약으로 인해서 만약 근로자가 다른 데 더 좋은 기회가 있는데 옮기지 못한다면 이것은 근로자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겁니다. 이런 사항을 이제 우리가 이제 막기 위해서 위약금 예정 금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은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들으니까 조금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위약금 예정 금지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이게 비슷한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 손해배상 예정이란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위약금이든지 손해배상 예정이든지 간에 이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어떤 뭐 행위를 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점은 사실상 유사한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뭐 다른 점을 이제 구체적인 예를 한번 말씀드리면,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가 이렇게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손해를 일으켰을 때, 네. 즉 사용자에게 손해를 일으켰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 손해배상으로 얼마를 지급해야 된다. 즉 손해를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손해가 발생했는지도 아닌지도 사실 법원만이 알죠. 사용자가 그걸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리고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그 금액을 적시해 놓고 손해배상이 낮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근로자에게 이제 얼마를 주도록 이렇게 계약하는 걸 이제 손해배상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예를 하나 드는데 근로자가 이제 그냥 퇴사를 했습니다. 근데 사용자가 이제 보기에 근로자가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생각하기에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규정, 즉 근로기준법상의 손해배상 예정에 대해서 말하면서 네가 손해를 일으켰으니까 이 규정에 따라서 나한테 무조건 500만 원 달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500만 원이 책정됐는지도 모르고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서 왜 이런 손해가 발생했는지도 모르고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근로자의 그 지위를 이제 약자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이제 좀 그렇게 좀 약간 좀 갑의 위치에서 그렇게 규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기준법에서 이런 거를 이제 금지를 해서 근로자가 좀 이런 이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이제 사업주에게 이제 손해를 입힌 경우들이 뭐 어쩌다 보면 뭐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어쩔 수 예. 없이 뭐 생길 수가 있는데 음. 이럴 경우에 만약에 이제 대부분 제가 이제 주변에 듣기로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지막 달 이렇게 임금이나 이런 것들에서 아 그러면은 원래는 보통 이제 후불이니까요. 네. 예, 그러면 여기에서 보통 마지막 달 급여를 뭐 제대로 안 넣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뭐 임금과 상계 처리를 하게 되면 이게 뭐 괜찮은 거 아니 문제가 크게 되는 건가요? 제가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이 경우는 정말 너무나도 이제 흔한 경우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네가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임금을 제대로 줄 수 없다. 결국 너의 행위로 해서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나는 마지막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도 된다. 네. 이게 이제 사용자들의 주장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손해액에 대해서 어떻게 뭐 됐는지 어떻게 산출됐는지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네,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에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게 손해배상 예정 금지랑 그리고 위약금에 대해서 이제 약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즉 그러한 사업주 행위가 이러한 이제 금지 사항에 대해서 위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이제 임금에서 상계를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퇴직금에서도 상계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하셔야 되는 게 돈은 돈대로 주시고 근데 만약에 손해가 진짜 발생했다 그러면 소송을 통해서 민사소송 손해배상을 통해서 한 다음에 그 만약에 뭐 100만 원에 대해 손해가 발생해서 그거를 받으라는 거죠. 임금에서 임의로 차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주는 법관이 아니죠. 판사가 아니죠. 예예.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사업하시는 많은 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꼭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청취하시는 많은 분들이,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근로자 쪽에 해당될 텐데, 이거 사업주분들이 계시면 이거 정말 중요한 내용이네요. 예 맞습니다. 네. 저 사업주분들 많은 문제 생기면 법무법인 나음으로 찾아와서 최준혜 변호사님 많이 만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이런 걸 들었다 보면은 이제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게 좀 궁금한데요. 보통 이제 근로를 하다 보면 이제 대부분의 회사들이 뭐 영업 비밀 이 보호 약정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경업 금지 약정 뭐 어느 기간 동안은 동종업계에서 뭐 근무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유학금 예정 금지에 해당하는 거 아니면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뭐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그런 이제 우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영업 비밀 보호나 유지나 경업 금지란 건 뭐냐면 영업 비밀 보호는 내가 회사 재직 중간에 회사로부터 이렇게 습득한 정보를 퇴사 후에 외부로 이제 뭐 이렇게 뭐 발설하지 않는다. 만약에 누설을 하면 손해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경업 금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동종업계에서 만약에 퇴사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학원에서 일하셨던 선생님인데 주변에서 뭐 몇 킬로 반경에 있는 뭐 동종의 학원에 대해서 또 일을 하는 경우 바로 퇴사 후에는 바로 이렇게 일을 하지 말고 이 업체에 어쨌든 손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몇 년 뒤에는 이렇게 일을 하라고 이제 약정을 한 게 경업 금지에 대한 약정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미리 손해를 약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줄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소두에 말씀드렸던 것이 위약금 약정이나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에 대해서 예정하는 것을 우리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그 사업장에서 강제 근로를 제공하지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 그 법의 취지인 것입니다. 만약에 영업비밀 그 약정이나 경업금지에 대한 그 규정이
근로자의 그 사용자에 대한 근로 제공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퇴사 후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손해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규정한 것이라면 이것은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예정이나 손해배상 예정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어렵네요. 예. 방금 들었어도 이게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딱 그러니까 예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튼 미디어. 그렇죠. 일단은 뭐 그 예정이 강제 근로, 즉 사용자 근로자라고 어쩔 수 없이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단순히 어쨌든 간에 퇴사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미연에 근로자에게 이제 그 근로자의 손해가 되지 않는 한은 그런 약정은 이제 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즉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사용자는 임금 줄 거 주시고 손해는 나중에 이제 청구를 하시면 나중에 문제될 건 없습니다. 예. 네. 이 마지막 딱 멘트가 오늘의 내용들을 딱 축약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이 임금 지급하는 것과 민사상으로 이렇게 손해배상하는 거는 이제 완전 별개다. 예, 맞습니다.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좀 잘 이해하는 건가요? 예. 네. 아무튼 사업하시는 많은 분들이나 이렇게 아까 사용자 많은 분들이 근로자분들에게 줄 건 일단 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손해 발생 시에 대한 책임은 따로 이렇게 물어야 된다는 거죠. 네, 결국은 이렇게 손해 발생을 했을 경우는 따로 이렇게 변호사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아무튼 전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진짜 제가 정말 법을 많이 모르는구나 라는 것을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많은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런 질문들을 위해서 또 시간을 내주신 또 신현 변호사님 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아시죠? 계속해서 좋아요와 이렇게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들 또 최종 변호사님도 애써서 이렇게 시간을 내주시는 건데 여러분들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라온과 최준현 변호사님 계속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